법과 원칙, 세상을 바로 세우는 가장 단단한 기둥입니다. 하지만 그 기둥이 너무 단단하고 곱기만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원칙을 지키기 위해 황제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고 그 이름만으로도 적군을 물리쳤지만 결국 자신의 원칙에 갇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라매라 불렀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골 관리 질도의 이야기입니다. 질도는 한나라 경제 황제 시절 누구보다 강직한 관리였습니다.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경제가 가장 아끼는 후궁 가부인과 함께 사냥터인 상림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가부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뛰쳐나와 그곳으로 돌진했습니다. 다급해진 황제가 질도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가서 부인을 구하라. 하지만 질도는 칼을 뽑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몸으로 황제를 가로막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직접 구하려 하자 질도는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폐하, 한낱 후궁 하나를 잃는 것은 다시 얻으면 그만이지만 폐하의 용체에 만일의 사태가 생긴다면 이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질도의 말에 정신을 차린 황제는 발을 멈췄고 다행히 멧돼지는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의 어머니 두태우는 질도의 충심에 감탄하며 금 100근을 하사했고 황제의 신임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황제의 신임을 얻은 질도는 제남 지역의 태수로 부임합니다. 그곳은 막강한 호족 세력이 불법을 저지르며 무법천지로 군림하던 곳이었죠. 질도는 부임하자마자 그들의 우두머리를 즉시 체포의 법대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사소한 불법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철퇴를 내리자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남은 범죄가 사라진 가장 평온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황족이나 귀족을 가리지 않고 오직 법에 따라 처리하는 그를 두려워하며 보라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곧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경제의 아들인 임강왕이 죄를 짓고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임강왕은 아버지에게 올릴 편지를 쓰다 글자를 틀리자 문서를 긁어낼 작은 칼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였던 질도는 법으로 죄인에게 칼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결국 다른 관리가 몰래 넣어준 칼로 편지를 다 쓴 임강왕은 그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가장 아끼던 손자를 잃은 두태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손자의 죽음이 질도의 각박함 때문이라 여긴 태우는 그를 당장 파면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여전히 질도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몰래 사자를 보내 질도를 흉노의 침입이 잦은 국경지역 안문군의 태수로 임명합니다. 놀라운 일은 이때 벌어집니다. 보람의 질도가 온다는 소문만으로 그를 두려워한 흉노의 대군이 싸워보지도 않고 국경 너머로 물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두태우는 질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황제를 압박했습니다. 질도를 법에 따라 처형해야 한다. 경제는 질도는 충신입니다 라며 막아섰지만 태우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내 손자 임강왕은 충신이 아니었단 말이냐? 어머니의 원한 앞에 황제도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강직한 신하질도는 차명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너무 강해서 부러져 버린 칼처럼 말입니다. 질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분명 옳지만 그 원칙에 사람에 대한 이해와 따뜻함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세상을 이롭게만 할 수 있을까요? 원칙과 융통성, 그 위태로운 줄 위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지 그의 삶이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남깁니다.